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어요. 오랜만에 강아지 영상을 찍네요. 요즘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하루에 10분이 아니구나. 하루에 여러 번씩 한 10분 정도씩을 좀 지켜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현재 3마리죠? 서련이, 나중이, 그리고 그 앞에 세론이가 있죠? 나머지 2마리 어디 있느냐? 여기 캔넬 안에 갇혀 있습니다. 2마리 다 있죠? 몸이 줘요? 왜 이렇게 갇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세론이, 서련이, 나중이 3마리가 다 이제 암컷이잖아요. 얘네가 이제 어떤 배란기라 그러나? 가임기라 그러죠? 혹은 또 발정기라고도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와요. 거의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저렇게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한 6시간에 한 번 정도씩 꺼내줘요. 6시간에 한 번씩 꺼내주고, 예전에는 이 암컷 3마리가 저 캔넬 안에 6시간 갇혀있고, 또 수컷 2마리가 캔넬 밖으로 나와서 또 6시간 있고, 서로 교대로 그렇게 제가 좀 해주었었는데, 이제 다경 강아지 좀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수컷 강아지가 한 2마리 이상 정도 같이 키우게 된다 싶으면은 자기네끼리 약간 이제 뭐랄까, 수컷끼리 이제 약간 뭐랄까 힘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서열관계 정리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뭐하고요. 자기 존재감 과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 수컷 강아지 2마리는 아빠개 준기하고 아들개 보검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검이가 좀 어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보검이가 이제 한 2-3살 먹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이제 아빠한테 개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뭔가 서열 다툼이라던가 이제 좀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는 혼내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세게 혼냅니다. 그때 둘 다 저한테 한 2대씩 맞아요. 처음에 신문지로 했다가 실리콘 쓰레빠 있거든요. 그걸로 한 2대씩 맞습니다, 등짝을. 그래서 싸우면 혼난다는 거는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안 싸워요, 웬만해서는. 근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왜 잘 싸우지 않지만 막 장난치다가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뭐 그 뭐랄까 약간 심기 건드리는 뭔가가 있으면 가끔씩 싸워요. 어쨌든 지금 뭘 말하려고 했냐면은, 그 수컷 강아지들 2마리 이상을 키우는 분들, 혹은 다경 강아지 속에서 수컷 강아지가 2마리 이상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다경 가정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마킹입니다. 지금 보면은 물병 5개가 놓여있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제가 어떻게 이 마킹을 다경 가정에서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해법을 찾은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었습니다. 치우는 게 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가령 어디에다 마킹했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기둥이랑 기둥은 다 벽 구석이라던가 기둥이라던가 전봇대 비슷하게 뭐 약간 기둥처럼 솟아있는 거랑 다 싼다고 보면 돼요, 마킹. 원래 수컷 1마리만 있었다면 어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컷 2마리가 있으니까 한 녀석이 소변을, 이 마킹은 되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하기도 하고,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무언가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냄새 속에다 어떻게 살짝 남겨놓는 것 같아요. 불량으로 남겨놓은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냄새를, 남의 냄새 것도 막 소변이나 그런 거 이 곳곳을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에다 자기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거나, 혹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거나, 혹은 영역을 좀 표시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얘네들은 마킹을 해요. 특히 수컷이. 암컷은 제가 쭉 지켜본 결과로는, 암컷은 마킹이라고 할 만한 걸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편이고, 근데 수컷들은 쟤네 둘이서 항상 되게 교묘하게 네, 가령 압박의 준기가 살짝 오줌이나 뭐들 마킹을 하면은 보검이가 가서 거기 나중에 시간차가 둔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또 마킹을 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들개가 마킹을 한 자리에 아빠개가 또 마킹을 해요.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자기가 뭔가를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킹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 마킹을 계속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마킹했던 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저 냉장고 앞자리들도 그렇고, 그리고 방석 여기 아래쪽도 그랬고, 이 뭐 문지방 여기 다 까졌지만 여기 이쪽도 그랬고, 이 의자 아래쪽 이쪽도 다 마킹 자리였고요. 특히 여기 쓰레기통 아래 전봇대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거의 마킹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여기 싱크대 아래쪽 여기도 마킹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도 되게 마킹을 많이 했어요. 이쪽도. 그리고 또 저희 집 요거 이게 뭐라 하지 이거를 약간 이거 하여튼 하얀색 요거 바퀴 아래쪽 여기도 마킹을 했었고 저쪽도 마킹을 했었고 내 바퀴 다 했었고요. 침대 아래쪽 요쪽도 마킹을 했었고 여기 무릎기도 의자인데 여기도 마킹했었고 네 여기도 마킹했었고 그리고 요런 데도 마킹했었고 그리고 이 문 앞에도 마킹했었고 거의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저 골머리를 많이 싸웠어요. 소변이나 좀 대소변을 좀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히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해 가지고 발전기인데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마킹으로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킹을 제가 보면은 막 10분을 관찰하고 있는데 10분 동안 8번에서 10번을 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막 해보다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킹이라는 것이 소변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 소변은 그냥 단순히 생리행위를 오줌이 매려워서 싸는 건데 마킹은 얘네가 뭔가를 하여튼 하는 행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냄새의 자리에다가 기억하고 싶은 뭔가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거기다가 오줌이나 뭔가로 해놓은 것에다 자기가 또 기억하고 싶은 뭔가를 또 남기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게 한 것이기도 하고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이유예요. 이게 단순히 소변이나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킹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일단 강영욱 씨가 남겨놓은 뭐 어떤 영상들이나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했고 그 이론이나 내용들도 좀 참조를 했고 또 그 외에도 또 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강아지 되게 잘 알아서 유튜브에서 가끔 솔루션 주는 분 있는데 그분이 하는 방법도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킹이나 소변이나 냄새가 남아있는 곳에 그 냄새의 흔적을 진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좀 잘 봐요. 이쪽 이 상자 안에다 잘 봤었던 애들이에요 다. 근데 뭔가 어느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서 좀 이탈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막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되고 마킹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게 청소의 범위가 마킹을 어쨌든 잘 없애야지만 이게 그래도 앞으로 습관이 안 되니까 처음에 오줌 실수나 마킹 실수를 잘못했을 때 그걸 잘 바로 잡는 게 바로바로 필요한데 이게 방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견 과정에서 특히 이거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조금 방법을 찾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일단은 이건 제가 한 방법이고 그리고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거. 예. 그래서 냄새 제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냄새 제거를 평소에 저희가 할 때는 일단 뭐 걸레나 휴지로 닦아주죠. 예. 근데 오줌을 딴 곳에 쌌을 때 근데 휴지를 쓰게 되면 휴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신문지로 일단 몇 번을 적셔내가지고 그 오줌을 다 흡수해내고 그 다음에 그 오줌기가 거의 많이 없을 때 그때 휴지라던가 걸레로 닦아내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팔고 있는 냄새 제거제를 제가 몇만 원치 사다 놓고 그걸로 뿌리고 있는데 이 마킹이 근데 그걸로 해서 안 없어지나 봐요. 그 오줌 소변 그 냄새라던가 세균이라던가 그 오줌균이라던가 그런 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다견 과정이니까 이 한두 마리나 두세 마리 있을 때랑 좀 많이 좀 달라요. 얘네들이 마킹하는 개념이라던가 소변을 한다던가 소변 그 규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처음에 원인도 파악을 못했어요. 5마리일 때 쟤네 암컷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수컷들이 일으키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있다가 좀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수컷 쟤네 2마리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일단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킹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냄새 제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영욱 씨가 뭐 걔는 훌륭하다부터 걔는 나쁘지 않단가?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단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또 수의사들이 뭐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막힌 거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응용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건 냄새를 깔끔히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냄새를 어떻게 하면 깔끔히 지우지? 그러자니 이 바닥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냄새들이 배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우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실제로 이 5마리들이 앉는 곳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갈겼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다 마킹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수영장에서 그 소독을 위해서 유한락스를 쓰잖아요. 물하고 얼마만큼 비율로 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한락스도 쓰고 또 그 외에도 말고 많은 여러 가지로 다른 걸 쓰는데 저희 동네 수영장에 유한락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냄새가 강력해서 잘 안 가고 있는데 그 수영장을, 근데 유한락스를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유한락스가 곰팡이 세균 잡는데 유한락스가 직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한락스를 통으로 다 쓰면 통으로 다 쓰면 막 독해가지고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예. 물하고 유한락스 비율을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 고무장갑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서 그걸 걸레를 적셔가지고 바닥을 쓱 다 일단 그걸 훔쳐냈어요. 다. 물론 그 전에 청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한번 어느 정도 다 뭐랄까 닦아진 상태에서 한번 청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유한락스 3분의 1하고 2배 정도 되는 물 비율로 해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걸 걸레에 적셔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단 거실은 일단 다 훔쳤어요. 다 훔쳐가지고 냄새를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특히 그 평소에 자주 싸는 그 자리들은 그걸로 다 많이 닦았어요. 그리고 이 안방은 원래 얘네들이 안 싸는 곳이었는데 최근 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안방하고 요 지금 하얀색 저거 수레카라고 할 수는 없고 저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거치하는 거. 예. 저기다도 바퀴 아래쪽에 싸가지고 저거 닦기도 힘들거든요. 냄새를 제거한다 해도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저것도 그렇고 특히 쓰레기통도 절대로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는 막힌 장소였어요. 이 싱크대 아래쪽도 그렇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유한락스하고 물 섞은 거를 걸레 적셔가지고 그 아래쪽도 집중적으로 닦고, 그리고 그렇게 할 동안에 얘네들은 캔넬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다 마를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이제 그 적셔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니게 되면은 아무리 뭐 유한락스하고 물 비율을 적게 하고 여기 땅에 묻은 양이 적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게 핥거나 혹은 발로 그걸 밟은 다음에 어쨌든 그 유한락스라는 게 사람 몸에다도 그 약간 피부가 녹을 정도니까 독하거든요.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다른 방식도 없었고, 아니 바닥을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공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또 너무 대공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아직 이 마킹을 잡는 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해봤자 나중에 또 똑같아지니까 일단 유한락스와 물을 비율을 섞어가지고 얘네들이 평소 마킹하고 소변 보관하는 그 장소에다가 배어있는 세균들 혹은 곰팡이라던가 어쨌든 그 냄새, 얘네들은 강아지들은 사람보단 150배가가 넘게 하여튼 그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마킹해놨거나 소변 봤던 것들 여러 가지 흔적들은 다 파악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가지고 유한락스를 생각하게 됐는데, 유한락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균 박멸과 곰팡이 같은 거 박멸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후각과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면은 강아지들의 강력한 후각과 이런 것들, 냄새, 곰팡이 제거, 세균 제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뭔가 될지도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가지고 유한락스 3분의 1, 물 3분의 2 그렇게 해가지고 다 걸레로 일단 적셔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그리고 닦는 동안은 애들은 캔넬 안에다 집어넣고 마를 때까지는 꺼내주지 않죠. 다 마른 다음에 꺼내줍니다. 그리고 마른 다음에 이걸 했어요. 중요한 또 2번째 포인트가, 원래 이 박스는 항상 돼 있었어요. 이 박스만 해가지고 좀 한 게 아니라 중앙에다 신문지까지 깔아줘가지고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좀 쌀 수 있도록 좀 더 유도를 해줬고요. 좀 더 중앙 쪽에다가. 그러다가도 이 박스를 저희가 한 4, 5일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고 그 위에 신문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요.
이렇게 신문지 했지만 오줌 한번 이렇게 싸면은 그 위에다 작은 신문지를 또 놔주고 또 놔주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차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되면 여기 위가 박스 위가 신문지들로 다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지를 다시 교체해 주는 거죠. 신문지를 다 걷어내고 요 신문지 새 신문지를 교체를 해줘요. 네,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걸로 참 어느 정도 좀 잘 됐었는데 결국 이 마킹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마킹을 곳곳에 대버리니까 그럼 이번에 그 유한락스하고 물 섞은 걸로 일단 냄새 제거를 다 했다 치고 그럼 새로 얘네들이 마킹할 것을 뭔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평소에는 요거 물통 하나로 여기다 중앙에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중계하고 보검이가 살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는 개수를 늘려보자. 그래서 개수를 1개, 2개 늘려봤어요. 그리고 또 3개, 4개까지 4개, 5개까지 늘려봤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마킹을 여기 하나 담았을 때 여기다 하고 나서 다른 데다 마킹할 곳을 더 찾는 거예요. 마킹이 이게 소변이랑 달라가지고 소변을 한 번에 생리적인 그 물을 어쨌든 소변을 다 쫙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킹은 얘네가 끊어서 싸요. 싸고서 딴 데 가서 또 싸고 딴 데 가서 지리고 딴 데 가서 또 지리고 딴 데 가서 또 찍 싸고 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 만들어주니까 여기 한번 싸고 저기 한번 싸고 저기 한번 싸고 여기 한번 싸고 여기 한번 싸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다가 또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냄새 맡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쪽에 얘네가 예전에 소변 봤던 거는 냄새 제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남겨놨습니다. 그래야지 박스 밑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뭔가 해놨던 그 냄새를 맡고서 그 위에다가 냄새 맡고서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똥도 여기에다 웬만하면 싸요. 똥은 뭐 근데 밖에서 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안 돼. 휴지로 딱 집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